안녕하세요. 사사의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40대 미용사이자 주부 서주현입니다. 저는 잠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보낸 건 아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시어머니들 집안일 하는 것이나 요리하는 걸로 혼을 내시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웃어 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당해보면 아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늘 이러쿵저러쿵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연예인이 성형수술을 했니? 이혼할 것 같더니 진짜로 이혼했는데 관상을 보면 아마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을 것이라는 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하시는 게 취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이런저런 말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친척 누구라든가 이웃에 사는 누구에 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도 마치 건너서 아는 지인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1급 비밀인 양 말을 지어서 퍼뜨리세요. 이거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도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이거 소문나면 네가 말한 거다? 늘 자기가 지어서 말하면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날조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세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비밀 이야기는 시어머니 입을 통해서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시고 살면서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것은 몇 년 전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미용 일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미용사는 술집 여자들이 과거 세탁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막말을 하시면서 저를 반대하셨거든요. 결혼하고도 저를 몸 파는 여자라고 하면서 사시던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는 혼자 살 수 없다며 남편에게 울고불고 같이 살자고 하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직장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희의 집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예상은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어머니의 입은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죠. 어느 주말 남편이 출근을 안 했기에 온 가족이 시어머니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남편의 직장 상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회사에서 보자고 짤막한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마치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직장 상사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아들 직장 상사가 원래 기러기 아빠였는데 아내가 외국에서 외국놈하고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잖아. 그런데 아이들이 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놈이랑 결혼한 전처한테 아이를 맡기고 매달 양육비만 보내주고 있다더라고. 물론 이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남편의 직장 상사가 혼자 장을 보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분을 본 것이 처음인데도 말입니다. 이 헛소문이 멀리 퍼지기 전에 제가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었죠. 저는 그날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현우 아빠 직장 상사 집안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말씀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다니면 그거 명예훼손이에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직장 상사인데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직장 상사면 뭐? 대통령 뒷이야기도 하는 세상에 너도 어디 가서 내 이야기 하고 다닐 것 아니냐? 혹시라도 그분이 이거 다 알아서 애아빠 회사 생활에 문제 생기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너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길래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야 말대꾸가, 응? 네가 남편 생각하는 마음보다 내가 내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데 내가 내 새끼 잘못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겠니? 시어머니는 제 말에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저는 남편도 이 일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어머니를 시골로 돌려보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제 말을 끊더니 본인은 어머니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기가 막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한테 말할 걸 예상하시고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꿔서 이미 남편에게 전달한 것이었죠. 그 내용 또한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 말은 본인은 그 직장 상사가 아내 대신 마트 장 보러 온 것을 보면 참 가정적이고 좋은 분 같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도끼 눈을 뜨고 괜히 회사의 상사 이야기하고 다녔다가 남편한테 잘리면 책임질 거냐는 식으로 화를 냈다고 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그 정도 말씀하신 거로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했더니 남편은 그럼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화난 얼굴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시면 안 되냐고요. 그러다가 자기 잘리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냐고 하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시골로 내려보낼 거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남편의 화난 모습에 놀랐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또 시아버지가 가고 외로워서 그랬다며 동정에 호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발 어머니가 한 번 더 실수를 하시길 속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를 돌려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뒤로 시어머니의 입이 잠잠해지더군요. 정말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건지 한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도 의례적인 대화만 오고 갔죠. 저에게도 은근히 거리를 두시고 제가 밥을 챙겨드려도 어디 가자고 해도 냉랭한 반응만 보이시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갑자기 변한 어머니의 모습에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건지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와 멀어져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속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으셨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 씻고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남편이 대뜸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저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내가 당신에게 숨기는 게 뭐가 있냐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대뜸 시어머니가 보내줬다고 무슨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는 제 메시지에 미리 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차리진 않았고? 자기 빨리 보고 싶다.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병원 가서 빨리 지워. 제가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보낸 카톡의 내용은 시어머니의 상상력을 거쳐서 바람을 피우는 유부녀가 상간남과 보내는 메시지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대신 저의 이야기를 꾸미고 계셨더군요. 사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별것 아니었어요. 얼마 전 결혼 기념일에 남편의 선물을 몰래 준비해 놓고 여자친구에게 남편이 기념일을 기억을 하나 안 하나 두고 보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남편이 알아차리진 않았고? 라고 물어본 것을 마치 상간남이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것처럼 지어내신 거였죠. 또 미용실 단골 손님이 파마를 하러 온다고 예약을 하면서 자기 빨리 보고 싶다 라고 보낸 메시지는 상간남이 저에게 애정 표현하는 메시지로 심지어 목 뒤에 난 점을 없애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며 친구와 상의를 했는데 그 친구가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병원 가서 빨리 지워 라고 답한 것은 제가 상간남의 아이를 가져서 수술하는 것처럼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상적인 대화를 그럴듯하게 지어내신 시어머니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말 한마디로 바람 피우는 사람이 된 이 상황은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제 메시지 내용을 모두 보여줬죠. 시어머니가 찍어둔 문장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전부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남편 또한 당황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은 절대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증거라고 메시지 내용도 보여주시고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시니 내가 오해했어.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었고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는 절대 시어머니의 이상한 말을 믿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시어머니 방으로 바로 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런 오해할 만한 대화를 한 게 잘못이지. 네가 술집에서 일한 전적이 있으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니? 네가 네 남편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말을 절대 못 믿겠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바람 피우는 게 맞다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한 것처럼 시어머니에게도 제 메시지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오해한 것이라 인정은 안 하고 메시지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오히려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그 뻔뻔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메시지 회사에 정보 요청해서 누구 말이 맞나 따져볼까요? 제가 바람 피운 거면 머리 밀게요. 대신 어머니도 제가 바람 피운 게 아니면 삭발하세요. 제가 도끼 어린 눈을 하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니 시어머니도 그제야 미안하다면서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시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다음에 또 이런 거짓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때는 정말 삭발하는 거라고 약속을 받아냈고 어머니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단골 손님이 머리를 다 끝내고 계산을 하는데 저한테 은근슬쩍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요즘 시어머니랑 문제 있어? 문제요? 뭐 솔직히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뭐. 근데 왜요? 아니 글쎄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바람났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더라고. 나도 건너 들은 건데 자기 시어머니랑 연결고리 없는 나한테까지 그 이야기가 들린 거면 동네에 소문이 쫙 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몰래 바람을 피우는데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며 자기가 조만간 증거를 잡을 거라고 말하고 다녔더군요.
저랑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온 단골 손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동네 장사하는데 나쁜 소문이 돌면 안 좋을 것 같다며 걱정돼서 말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미용실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어르신 쉼터로 쳐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히히덕거리며 놀고 계시더군요. 어머님, 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고 다니세요? 제가 바람이 났다고요? 저번에 제가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헛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그냥 말씀하세요. 괜히 뒤에서 흉보고 다니시지 마시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어른들이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내가 너 바람난 거 모를 줄 알았냐? 저번에 메시지 보여줬다고 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술집에서 일하던 그 버릇 어디 가겠니? 미용사 하는 척하면서 착한 내 아들 꼬여낸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너 같은 애들 천박함은 절대 안 변해. 당장 지금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시어머니한테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고 있잖냐. 어이구, 이런 걸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듯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편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당하고 사는 꼴을 보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통탄을 할 것이라고 저를 아주 나쁜 며느리로 만들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 그곳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시어머니의 며느리 험담에 생생한 증거를 보여준 셈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너무 서러워서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며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를 시골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가 그동안 제 외도의 증거를 잡겠다고 저를 미행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말을 하면 또 집안에 불화가 생길 것 같아 그냥 있었는데 이렇게 동네에 헛소문까지 퍼뜨릴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오래 참았어. 근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든지 말든지 그냥 시골로 가시라고 하자. 내가 집 알아볼게. 이러다가 마누라 잡겠다. 남편은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다면서 시어머니와 따로 살자고 했고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뭔가 갑갑한 게 속이 콱 막혀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따로 살게 된 것은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저만 당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야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바람 피우는 여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저를 손가락질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뒤 이상한 소문도 잠재우고 시어머니의 버릇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가 제 메시지를 미리 보기로 훔쳐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어머니에게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며 알려주고 아예 메시지를 열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오해할 만한 가짜 메시지를 주고받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메시지 내용을 말하면 그 말을 믿는 척하라고 했죠. 우리의 목적은 시어머니가 완전히 오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을 가짜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로또 5장이 당첨됐는데 일단 차부터 살까 생각 중이야. 진짜? 남편은 알아? 아직 말 안 했어. 그런데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너무 질려. 특히 시어머니. 이참에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할까 싶기도 해.
솔직히 내가 당첨된 돈인데 나눠줄 필요 없잖아. 이혼을 하던 말던 끝까지 숨겨. 알았지? 이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준 날 시어머니가 미용실에 찾아오시더니 슬슬 눈치를 보며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김밥이며 떡볶이를 사들고 와서는 일하느라 힘들 텐데 좀 먹으면서 일하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웃긴데 표정 관리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는지 시어머니가 물으셨죠. 너 요즘 얼굴이 핀 것 같다. 뭐 좋은 일 있니? 네? 무슨 좋은 일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보고 다니는데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들 저희 가게 와서 수근수근거려요. 요즘 그것 때문에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요. 제가 모른 척하고 푸념을 하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바람 피운다고 거짓말하면 삭발하라고 했잖냐. 내 입이 방정이지. 내가 또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 이번엔 정말 내가 삭발을 하마. 네? 삭발이요? 또 뭐라고 하고 다니시려고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이제 절대로 안 그러겠다는 약속이다, 약속.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의심스러운 눈을 하고 정말 저한테 따로 바라는 게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으니 시어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인자한 웃음을 보이며 그저 아들, 며느리가 사이좋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본인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속이 훤히 보여서 코웃음을 쳐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제가 억울하다고 삭발까지 하게 만들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가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삭발을 하겠다고 매달리기까지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요즘 머릿결이 안 좋아졌는데 삭발하면 오히려 튼튼하게 자라고 머리숱도 많아진다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 꼭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웃음을 꾹 참고 시어머니의 머리를 빡빡 밀어드렸어요.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나는 오늘부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앞으로 절대 함부로 입 놀리지 않으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고운 말과는 달리 표정은 우울해 보였죠. 저는 이쯤 하면 되었나 싶었는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삭발을 한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어르신 쉼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어르신들로 쉼터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봐요. 내가 그동안 내 며느리를 오해했더라고. 우리 며느리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어. 내가 노망이 났나 봐요. 그동안 말했던 거 다 거짓부렁이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동안 일을 사과했더니 군말 없이 알겠다고 사과도 받아주는 착한 며느리라니까. 하지만 내가 그동안의 일은 사죄 하는 의미로 머리까지 밀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내 며느리 오해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모습과 말에 얼떨떨해 하면서도 일단 화해를 한다니 잘된 일이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할 수 있냐며 핀잔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없는 머리를 매만지시면서 그거 오해한 게 미안해서 머리까지 밀었다며 자신이 노망났다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꽉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기 온 김에 같이 점심이나 먹고 가자고 저를 앉혀놓고는 제 밥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실 어머니가 짐작한 대로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옆에서 밥을 드시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사실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동안 당한 게 너무 서운해서 모른 척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간 없는 이야기 지어내셨던 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과도 하시고 삭발하신 모습까지 보니 제 마음이 풀렸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걸 미리 알고 이런 행동 하신 거 아니에요? 뭐? 로또? 무슨 소리냐? 네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는데 내가 알 턱이 있냐? 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차마 감추지 못하는 기쁜 표정을 하며 로또에 당첨된 건 전혀 몰랐다고 펄쩍 뛰시더군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사과한 건 그동안 본인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로또고 뭐고 이 나이에 돈 많아서 뭐 하겠냐고 주기 싫으면 당첨금 안 줘도 된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가족끼리 나눠야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당첨된 로또 번호가 있는 종이 3장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하나만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셨습니다. 연장자시니까 3장 가지셔야죠. 저하고 현우 아빠는 한 개씩 나눌게요. 로또 5등 된 거 3장이니까 돈으로 바꾸면 15,000원 되겠네요. 내일 점심 좋은 거 하나 사서 드세요. 아니면 요 앞에 중국집 짜장면 5,000원이니까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시려면 거기 가서 대접하시고요. 아, 근데 5등도 현금으로 바꿔지나요? 그걸 모르겠네. 제가 웃음을 꾹 참고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금세 일그러지셨어요. 아니, 5,000원? 이게 무슨... 그럼 차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는 아까의 인자한 말투는 금세 없어지고 예전의 차가운 모습으로 저에게 따지시더군요. 어머니, 제 메시지 훔쳐보신 거 맞네요. 차 산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차는 뭐냐니까. 시어머니는 저의 질문에 당황했는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는 제 메시지 내용을 읊으면서 그건 다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른 덕에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모두 우리 고부에게 쏠렸어요. 네? 차요. 맛있는 차 말이에요. 로또 당첨금으로 옥수수차 하나 사려고 했거든요. 너 나를 속인 거냐? 아니면 진짜 당첨된 건데 내가 너 바람 피우지도 않았는데 바람 피웠다고 소문내고 네 험담하고 다닌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냐?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없어요. 게다가 속인 것도 없고요. 정말 로또 5장 5등 당첨된 것도 맞고 그 돈으로 마시는 차 사려던 것도 맞아요. 어머니는 평소에 마음대로 헛소문 만들 때처럼 남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고 멋대로 생각하고 믿어버린 거 아니세요? 저는 마지막 한 방으로 준비해둔 말을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치고 쉼터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거짓말쟁이로 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구하기도 전에 예전에 살던 동네에 집을 얻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조용히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미 거짓말쟁이로 며느리 흉보다가 삭발까지 한 거짓말쟁이 노인으로 소문이 나서 다시는 같이 살자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이제 저도 남편도 사람들의 말은 어느 정도 걸러듣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것이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큰 교훈이네요. 여러분 모두 헛소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